방금 그 소개받은 박민영입니다. 저는 구미하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인연이 깊네요. 저 2000년 여름에 제가 서울의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옛날 독립공원에서 우선 의병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왕산 허위 선생의 정손자 되시는 미국에 계시는 감리교회 목사였, 아마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허도성 선생이라는 분이 저를 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저는 아주 시골 깡촌인 출신인데 서울의 제일 좋은 요리점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한일관이라고요. 그래서 한일관에 가서 아주 큰하게 한 상을 저한테 대접을 해주시면서, 박 선생, 우리 할아버지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달라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그 정손자 되시는 허도성 선생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거기에 굉장한 강렬한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2004년 1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왕산 선생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왕산 허위에 대한 이달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집필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산에 구미에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저를 대면하신 분도 아마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산 순국 100주년 되던 2008년에도 제가 학술 세미나에 여기에 참석을 했었고요. 참석했었고, 그 전에 조재곤 선생님 계시지만 같이 이 왕산 기념사업회를 우리가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학술 선양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 사업에도 2004년에 같이 동참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간의 학문적인 연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왕산 선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독립운동 인물입니다. 저는 독립운동사 지금 금년까지 84년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38년째 독립운동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술도 못 마시고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곡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남 앞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해왔어요. 한 40년 하니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안목에서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뭔가는 생각은 와닿았습니다. 저는 왕산 선생에 대해서 받았던 강렬한 어떤 인상, 이미지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고심혈통, 그 다음에 고심혈통하고 풍찬노숙 두 가지. 풍찬노숙은 신체적인 신에 가하는 독립운동 선상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심혈통은 정신적 어떤 고뇌, 심신의 어떤 가해지는 풍찬노숙과 고심혈통은 곧 왕산에 가졌던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 독립운동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그렇게 직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서문에다가 고심혈통, 풍찬노숙 두 단어가 우리 독립운동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 자신의 극히 주관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제 시각에서는, 제 시야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왕산 선생이.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뒤에 세 분 주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아마 압축해서 제가 중원부원 다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 개 독립된 주제, 의병과 그다음에 관료 생활,
그다음에 해외 그 망명 독립운동 이 세 가지 주계를 압축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왕산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적어도 이 구미학의 오늘의 그 어떤 그 심포지엄은 그 아까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어떤 학술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공부한 우리 연구자가 그래도 그 어떤 그 학술적인 부분들을 좀 선양 홍보적인 그런 차원에서 구미학에 맞게끔 소개하는 자리니까 조금 큰 틀에서 담론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꼭 이게 왕산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주제에 정확하게 그렇게 대입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적어도 한 20년 이상 왕산을 본 시각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 분이다 하는 그런 걸 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의병 왕산은 의병의 핵심이니까 그 의병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담론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그것이 그 승패이둔불고다. 이기고 지고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 안 따졌단 말이죠. 나가야 될 의리가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에서는 나가야 될 의리가 있으니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는 망하더라도 나가야 될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나갔다. 그래서 후세의 역사가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의병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의병 전쟁을 한 20년 역사를 우리가 봤을 적에 그 의병 전쟁 20년 역사에서 그러면 왕산은 어떤 지위를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의병 전쟁의 그 절정, 제가 이제 왕산로, 그다음에 13도 창의군 진격 기념탑 이 두 가지를 제가 형상화시켜서 제시를 했는데, 1966년에 이제 그 서울에서 도로 제정을 할 때, 도로명을 제정할 때 청량리에서 그 동대문으로 이제 그 동대문 다음에는 이제 종로로 연결이 되죠. 그 간선도로 국도 6번이 끝나는 그 청량리에서 동대문으로 연결되는 이 간선도로 이름을 왕산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산로로 불립니다. 왕산은 틀림없이 허위의 호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66년에 처음에 서울시에서 가로명을 지정할 때 왕산로로 했는가 하는 그 의미, 그거는 1991년도 1991년 그 8월 14일 그 망우리 그 공원에 그 서울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대충 짐작하시죠? 예. 그 구리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그 망우리 고개인데, 그 망우리 고개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13도 창의군 진격탑을 동아일보사에서 세웠어요. 8월 14일, 그 91년도 8월 14일.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님이 그 설명문을 쓰셨기 때문에 감사표를 제가 대신 받았거든요. 그 자리에 김영삼, 김대중, 이제 그 대통령 전이죠. 그 이제 다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었고요. 이제 13도 창의군 진격기념탑은 지금도 거기에 서 있습니다. 저 망우리 공원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의병 전쟁 20년 역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1907년 12월, 1908년 1월이거든요. 1907년 말, 1908년 초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제일 클라이막스에 올랐을 때 상징하는 그 사건이 서울 진공입니다. 13도 창의군. 이제 13도 창의군, 이제 학계에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미스테리일 수도 있는데, 1908년 1월 13도 창의대진소가 편성이 돼가지고
48진에 약 1만 명이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국에 48개 의병부대가 결합이 된 총 숫자가 한 1만 명에 달하는 그 13도 창의 대진소의 연합부대가 창의군이 서울 진공을 위해서 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왕산 선생이 특공부대 별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공대 300명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을 하다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서 격퇴를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밖 이제 그 매일신보에서는 문밖 동대문 밖 30리 지점. 그러니까 동대문 밖 30리 지점이면 10리가 4km니까 12km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30리 밖이 어느 지점이냐에 대한 그 학계에 한때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세금정 청와대 뒤에 넘은 세금정 쪽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비정해 볼 때 합리적으로 이거는 자료에 딱히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비정을 해본다고 그러면 양주라는 게 굉장히 서울을 싸고 있는 외곽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강원도 속에서 거죠. 그랬을 적에 적어도 동대문 밖 30리 지점이면은 망우리 고개가 직선거리로 동대문 10km가 나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꼬불꼬불하다 뭐 이렇게 곡선도로 다 치면은 12km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리 지점이라고 그러면은 망우리 지금에 이야기하는 그 망우리 고개 언저리에 해당이 된다. 합리적인 비정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에서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게 20년 의병전쟁 역사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물론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 곧 왕산 허위는 의병전쟁의 제일 클라이막스의 주역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전국 의병전쟁의 선도 이래가지고 그 왕산 허위 의병투쟁 기념비 그 비문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비는 아직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이 비문을 썼거든요. 이거는 왕산 선생이 시종일관 의병투쟁을 벌였을 적에 시종일관 제일 그 활동의 그 핵심 무대가 말하자면 전구가 작전 구역이 임진강 한탄강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임진강 한탄강 유역이라고 그러면은 경기도 북부 지방, 그 다음에 황해도 남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원도 언저리. 그러니까 이 일대 요새로 치면은 그 휴전선 뭐 거의 근접한 그 지역들 바운다리입니다. 서울 외곽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왕산은 오로지 서울입니다. 서울로 진격해야만이 아무튼 일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당위성의 설정이 되니까 서울 진격이 오로지 그 왕산의 그 어떤 일념이라는 거죠. 구국의 일념. 그래서 적어도 서울의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제일 그 대표적인 의병이 왕산입니다. 왕산은 그리고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휘하에 많은 그 단위 의병 부대들을 그리고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일대, 이 황해도 일대에. 그랬을 때 그 활동 구역이 임진강하고 한탄강 그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짐작하다시피 임진강은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탄강은 이제 강원도 연천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일대가 이 왕산의 그 아주 주요한 그 활동 무대다.
의병정신선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의병정신선양회에서 저한테 그러면 왕산 선생이 13도 창의군 그 전 연합부대를 거느렸던 대표적인 그 의병장이 그분이 이제 왕산인데 왕산이 13도 의군이 폐산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경기도 이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그 어떤 공적을 그 흔적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선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한테 그 비문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비문 그 비를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 그 한진강하고 한탄강이 합하는 지역입니다. 연천의 전곡입니다. 거기에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라는 통일부 산하의 큰 기관이 있어요. 통일체험 그 학습 기관이죠. 혹시 가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합수하는 지점 거기에 한반도 통일 미래재단이 있는데 그 정문에다가 우리가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고 또 왕산정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담아서 이 비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그 비를 거기다가 세우는 걸 가정해서 제가 이 비문을 썼어요. 그래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세워지면은 그 구미시에서 나중에 요거 하나 세우면 어떻겠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거기가 한반도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제작하고 또 청량을 하는 그 기준 원점이 중부 원점이 거기에 있어요. 무슨 뜻인지 짐작하지. 그 동부 서부 원점은 해상에 있는데 그래서 그 좌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육지의 중부 원점이 딱 거기에 합수하는 지점에 있거든요. 거기가 한반도 통일 미래 그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왕산 선생이 제일 활동했던 그 핵심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비를 세우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나중에 비 안 세워진다 그러면은 구미시에서 조금 이거 한번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돌 하나 깎아서 세우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산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또 이분이 어떤 그 이념적, 사상적, 정신적 가치는 뭔가 이게 독립운동을 관통하는 키워드죠. 투쟁성이 좋다고 해서 그분이 꼭 위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투쟁을 담보한 그 정신적인 세계 이거는 뭔가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한 겁니다. 왕산은 정말 큰 인물이죠. 평리원 수반 판사를 지냈습니다. 뭐 꼭 이렇게 직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치면 뭐 대법원장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너무 과하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죠. 평리원 수반 판사니까요. 그 다음에 의정부 참찬입니다. 가장 정부 실무의 가장 핵심이 의정부 참찬이거든요. 비서원성을 지냈던 분이에요. 아주 고관입니다. 잡혔어요. 8년 11월에. 버들골에서 잡혔습니다. 왕산이 잡혔어요. 워낙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산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카시가 명석원이랑 이 헌병대장이 직접 의병 탄압의 최고 순회, 제일 그 브레인, 그 사령관 명석 아카시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 명석은 우리가 1910년대를 헌병경찰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단 통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암흑 1910년 나라 망한 직후에 교과서에 학교 다닐 때 달달 외웠잖아요, 그거. 1910년대는 무단 통치고 20년대는 문화 통치고 뭐 완전히 수학 공식처럼 외웠잖아요.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근간이 헌병경찰제도인데 헌병경찰제도를 위반한 놈이 바로 아카시예요.
그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놈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오로지 헌병으로만, 그러니까 군사 경찰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반도. 나중에 대만 총독하죠. 그 아카시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중에 혹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면은 이 명석의 그 자서전에, 저는 처음에 제 은사님이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박성수 선생님이라고, 전에 선생님들 잘 모르시는데 제 은사님이 박성수 선생이라는 분이 저를 배웠는데 이런 말씀을 전에 하셨어요. 아, 명석 자서전에 선생이라는稱호가 나온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명석이 그 아카시가 왕산을 신문하면서, 신문할 때 이야기, 신문한 그 감회를 나중에 소감을 쓴 이야기입니다. 회고록에. 선생으로 경칭했다. 선생으로 왕산을 선생이라는 칭호로서 불렀다는 거죠. 높여 불렀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아카시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왕산이 가졌던 그 이상과 포부가 담대한지. 그러니까 헌병사령관, 헌병대장이 아카시가 거기에 말하자면 그 칼을 입었다는 거죠. 그게 왕산의 그 정신세계라는 거죠. 그게 또 우리 독립운동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짐작을 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 그 의병전쟁에 섰던, 선상에 섰던 그런 왕상 같은 분들이 정말로 계셨어요. 그건 믿어지지가 않는, 이게 사실입니다. 민경호라고 저기 그 원주에서 이제 그 의병대장을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일본군이 총살을 시켰어요. 한 며칠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부하들이 구출하러 오니까 현장에서 이제 총살을 시켜서 순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민공우라는 분이 찐빵 많이 나는 동네 있잖아요. 안흥 찐빵. 그 옆에가 강림이라고 있는데 그 강림에서 잡혔거든요. 그 민공우를 죽여놓고는 일본 군대가 그냥 못 가고, 그렇잖아요? 일본 군대가 적장을 잡아가지고 의병장을 죽여놓고는 그냥 못 가서 거기다가 임시로 묻어놓고 목비를 씌워가지고 나무로 비를 깎아가지고 씌웠다고 그러거든. 거기다가 의로운 사람, 민공호 지묘, 의로운 사람, 오를 의자, 의인, 민공호 지묘라는 나무 비를 하나 세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잡혀 있는 동안에 신문을 해보니까 이분이 가진 이게 내 편 이게 아니라 인간의 인류로서의 보편적 그 어떤 존엄의 가치를 그 일본군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의인이라는 표말을 도저히 그냥 못 가서 의인이라는 표말을 꽂아놨던, 왕산이 가졌던 그런 선생이라는称호와 의인이라는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게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내세울 수 있는, 정말 우리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반도 안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인류 세계에다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독립운동사 우리 역사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죠. 맥켄지라는 사람이 그 독립장을 받았어요. 우리 독립유공자로 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독립유공자 독립장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캐나다 사람입니다. 원래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의 데일리메일 기자를 했어요. 신문 기자죠. 근데 한국 의병전쟁 치자 와가지고 노일전쟁 터져가지고 종군기자로 왔다가 우리나라에 의병이 있다는 게 소식을 듣고는 이 의병을 찾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게릴라를 찾아간 거죠. 이 사람 신문기자니까. 그래서 양평에서 의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봤어요. 이 신문 기자니까 호기심이 있잖아요. 일본 군대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런 이 화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군대하고 싸우는 이 조선에 그 게릴라가 있다고 신기해서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가서 인터뷰를 몇 차례 했거든요. 양평입니다. 해보니까 맥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그 감화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의병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체인화를 해버려요. 아주 놀라운 그 발견을 한 거예요, 맥켄지는. 그 맥켄지는 나중에 그 뒤에 막 많은 그 활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2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맥켄지가 그 트레저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트레저디 오브 코리아. 그 다음에 코리아스 파이터 포 프리덤. 옛날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배운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맥켄지가 쓴 2가지 책이, 한국 역사 2가지 책이 있는데, 첫째가 트레저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비극이고, 2번째가 코리아스 파이터 포 프리덤,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 앞에는 한국의 비극, 한국의 통한, 뒤에는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 배감 박은식이 우리의 역사를 2권을 썼어요. 동시대 현대사를. 한국 통사, 아픔의 역사. 번째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러니까 통사 혈사와 한번 보십시오. 트레저드 히스토리나 통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블라드 히스토리, 코리아스 파이트 포 프리덤, 파이트 역사하고 혈사하고 배감이 전 혈사, 피해 역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외국인에 의해서도 한국 독립운동, 특히 의병이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의병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병전쟁을 발동하는 그 정신적 가치가 워낙 위대하다는 거죠. 그 한복판에 왕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산은 제가 이 구미 지역학이라고 구미학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구미 중에서 내세울 분이 대표적인 분이 왕산이지만, 왕산은 우리의 역사의 소중한 역사 자산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미학이니까 이제 구미학에서 지금 제가 왕산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의 역사 소중한 자산, 그 가치가 왕산입니다. 왕산 집안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왕산 일가의 해외에서의 그 만주, 특히 만주 지역에서의 그 투쟁, 이 부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왕산 집안에서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는 분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뭐 누가 독립운동 했다, 누가 어떻다, 뭐 이육사가 어떻다, 무슨 석주가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조리 되니까요. 안 한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왕산 일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가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들 다 자랑하는데, 저 시각에서 보기에는 한국 역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사입니다. 독립운동사가 한국 근대사,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물론 제가 독립운동사 공부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는 독립운동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왕산의 이 일가는, 구미에 있는 이 왕산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가입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그거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허경성이라는 분도 여기에 제가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 때도 제가 그분을 제가 접대를 했었고요. 몇 분 사실은 그런
그 후손분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분한테는 제가 그 러시아로 그 저 편지를 받기도 했어요. 왕산의 그 일가들은 정말 우리 근대사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한 조각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산의 그 어떤 그 구미의 그 왕산의 그 일가는 하여튼 그 가문은 대한민국에 왕산 이상 가는 그 가문은 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이 왕산이 위대하다, 뭐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 시대적인 상황 조건에서 왕산과 그 일가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역사를 조망했을 때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좀 이 약간의 그런 그 어떤 그 논리적인 비약이 약간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 강의의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큰 흐름은 제 학문적인 공부한 그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